서울 강남 한복판의 번잡함 속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청담 별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고급스러운 건축 양식과 푸르른 수영장,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은 그곳이 호화로운 공간임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별장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지만은 않았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태성건설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태준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나이와 책임감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진 듯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손에 들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는 사진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와 외아들 옆에 서 있었다. 박태준에게 외아들 박민우는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올해 28살인 민우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고 부침성이 좋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람을 잘 믿는 아들의 성격 때문에 태준은 늘 민우가 이용당할까봐 걱정이었다.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 불길한 소식일까?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태준은 들고 있던 포크를 멈추고 접시 위에 고기 한 조각을 채 썰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해요. 태준의 눈은 놀라움으로 약간 커졌지만 이내 그는 식탁 위에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냐? 상대는 누구고? 민우는 밝은 얼굴로 답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한수아 씨예요. 1년 전부터 만나왔는데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수아라는 이름은 태준에게 생소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소셜미디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젊은 나이에 성공한 모델, 여러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다는 한수아에 대한 소식은 그의 귀에도 들어왔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화려한 연예계는 그 이면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태준은 알고 있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것이냐?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아버지. 수아 씨는 착하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저를 많이 아껴줘요.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구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태준은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가난한 여인, 김미영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태준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미영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집에서 쫓겨나 연락이 끊겼다. 태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다. 지금 민우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태준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한수아가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집안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태준은 곧바로 한수아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가난한 노동자로 변장하여 한수아에게 접근해 그녀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태준은 태성건설에 후광 없이 그녀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은 그의 오랜 충복, 박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박 실장,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하지만 이번 일은 민우를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박 실장은 태성건설을 30년 이상 섬겨온 충신이었다. 태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태주는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이네. 다음 날, 태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데군데 흰머리를 염색했으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다. 그는 낡은 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를 입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었다. 그의 고급 벤틀리 대신 박 실장에게 빌린 낡은 오토바이가 그의 교통수단이 되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의 태주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부유하고 권위 있는 사업가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마음이었다. 자, 시작해볼까? 태준이 말했다. 그는 민우를 지키기 위해 한수아의 본 모습을 알아내거나 그녀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주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누볐다. 그는 붐비는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이 평범한 중년 남자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수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들을 통해 태주는 그녀가 강남구의 한 고급 카페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장소였다. 그는 카페가 너무 붐비지 않은 아침 시간을 택하여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카페는 큰 길가에 위치해 있었고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디자인은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임을 보여주었다. 태주는 오토바이를 멀리 주차하고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은은한 커피향이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져 공간을 가득 채웠다. 태주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안쪽 구석에서 그의 예비 며느리가 될 한수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색의 정교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흑발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려하면서도 완벽한 모습은 민우가 묘사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태주는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용기를 내어 한수아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외모로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폐지 줍는 가난한 노동자를 연기하며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러 온 것처럼 행동했다. 아가씨, 실례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태주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해서 평소와 다르게 말했다. 한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태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낡은 옷과 슬리퍼, 빛바랜 삿갓을 보고 그녀는 그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당황스러운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아침부터 폐지 줍느라 목이 너무 말라서요. 이 카페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뜻 물을 달라고 하기 어려워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부탁드려 봅니다. 한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 세웠다.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빨리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 쪽으로 갔다. 한수아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며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태준의 존재가 못마땅한 듯 보였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니면 누가 여기로 오라고 시켰나요?
그녀는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이내 물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돌아서기 전에 가볍게 감사를 표했다. 태준이 카페 밖으로 나가자 그는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한수아가 방금 온 친구와 이야기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단어는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웃기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오는 거지? 자선 단체인 줄 아나 봐. 그녀의 말에 태준은 멈칫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가벼운 실망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태준은 한수아의 본 모습의 일부를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수아의 태도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더 필요해.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한수아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은 계속되었다. 태준은 그녀의 본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진실된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뿐이었다. 카페에서 첫 만남 이후 태준은 한수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연기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혜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청담 별장에서 대규모 자선 파티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태준은 파티의 목적이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 기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상류층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까지 초대했다. 태준은 이런 환경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민우에게 한수아를 초대하여 파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민우는 이 제안 뒤에 숨겨진 계획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했다. 파티 당일, 청담 별장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흰색 천으로 덮인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섬세하게 배열된 생화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유한 손님들은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참석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수수한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 노동자, 그리고 벽지에서 온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다. 한수아는 민우 옆에 서서 화려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우는 아름다운 약혼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태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파티가 시작되자 태준은 민우와 한수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아, 오늘 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마련한 파티에 참석한 특별한 손님들을 안내해 주겠나? 한수아는 약간 당황한 듯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는 미소로 그녀를 격려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잖아. 한수아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민우와 함께 태준이 지정한 장소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셔츠를 입은 노동자들과 얼굴은 더럽지만 눈빛이 반짝이는 아이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색함과 거리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 중년 남자가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밀며 앞으로 걸어왔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런 성대한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아는 마지못해 악수를 했지만 이내 재빨리 손을 빼고 휴지로 닦았다. 이 행동은 멀리서 지켜보던 태준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8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볼의 소녀가 한수아와 민호에게 달려왔다. 소녀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지프로 묶은 들꽃 한 다발을 한수아에게 건넸다. 언니, 이거 드릴게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하지만 한수아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꽃에 손을 대지 않았다. 고맙지만 드레스가 더러워질 수 있어서 꽃은 안 돼요. 그녀의 말에 아이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다. 미소는 점차 사라져갔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젊은 여인의 공감 부족에 마음이 아팠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갑자기 한수아 쪽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태준은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의 모습이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태산 씨, 제가 이런 날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수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목표를 잊지 마세요. 박민우에게 너무 빠지지 말라고요. 태준은 숨을 죽였다. 태산은 누구이며 그들이 언급한 목표는 무엇일까?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수아는 계속 말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다만 오늘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사람들과는 교류를 많이 안 해봐서. 그 말을 들은 태준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한수아의 가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태산이라는 남자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티가 끝난 후 태준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혼란스러워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한수아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했다. 한수아는 민우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음모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태산이라는 남자를 조사하고 한수아의 과거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별장에서의 자선 파티가 끝난 후 태준은 그가 목격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한수아가 노동자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태산이라는 남성과의 비밀 통화는 그가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조용한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았다. 창밖에서 부드럽게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는 오랜 집사,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자네에게 또 다른 일을 부탁하고 싶네?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해. 박 실장은 존경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은 그가 알고 있는 한수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고향, 학교, 공개적인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 특히 태산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네. 그리고 내가 늘 협력했던 개인 조사 회사에 연락해서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전해주게. 특히 민우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개인 조사팀은 태산과 한수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태준은 집무실 책상 위에서 그 파일을 펼치고 한 줄 한 줄 주에 깊게 읽어 내려갔다. 태산,
본명은 박태산, 32세의 프리랜서 사진 작가였다. 하지만 이 정보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 실제 그는 사기꾼이었고, 지난 5년 동안 여러 젊은 여성을 이용하여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사기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산과 한수아의 관계였다. 조사에 따르면 태산은 한수아가 서울에서 대학생이었을 때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둘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점차 태산은 한수아를 사기 행각에 끌어들였다. 사진,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태주는 한수아와 태산이 민우와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박태준의 가족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한수아는 순수하고 완벽한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 민우의 신뢰를 얻고 그 관계를 이용해 재산에 접근할 계획이었다. 추출된 문자 메시지에서 태산은 한수아에게 이렇게 보냈다. 명심해. 그 멍청이들이 의심하지 않게 행동해야 해. 네가 민우와 결혼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은 칼날처럼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태준은 집무실로 박 실장을 불렀다. 오랜 충복은 태준의 눈빛에 감도는 긴장감을 바로 알아차렸다. 박 실장,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태준이 물었다. 그는 파일을 그의 옆에 놓아두었다. 박 실장은 주에 깊게 훑어봤다. 그는 태산과 한수아의 음모를 이해하자 눈이 점점 커졌다. 잠시 침묵한 뒤 박 실장이 대답했다. 회장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우 도련님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숨길수록 상처는 깊어질 것입니다. 태주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 사실이 한수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민우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다. 태주는 한창 태산의 음모에 골몰하고 있었지만 다른 진실이 발견되자 경악했다. 조사팀이 한수아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것이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태준에게 낯설지 않았다. 25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 김미영. 그녀는 한때 태성건설에서 가정부로 일했었고 태준의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었다. 미영은 깊은 슬픔 속에서 떠났고 태준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었다. 파일에서 미영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이 떨렸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수아가 그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한수아가 그의 친딸이라면 그것은 그녀와 민우가 이복 남매 관계라는 것을 의미했다. 태준은 한수아와 태산이 계획한 음모에 분노했고 동시에 한수아에게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수아는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도 고통스러운 과거의 희생자일 뿐일까? 잠시 후, 태준은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느꼈다. 과거의 실수들이 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미영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오랜 밤 고민 끝에 태준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우가 진실을 계속 모르게 둘 수 없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사실을 너무 성급하게 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미영을 만나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민우와 이야기하기 전에 미영과 한수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동시에 태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민우와 한수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태산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행동하기 전 태주는 작업대 위에 놓인 김미영의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아, 내가 아직도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민우를 지키는 것을 도와줘. 그리고 한수아가 정말로 내 딸이라면? 내가 그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겠어. 김미영에 대한 정보를 찾은 지 3일 만에 태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던 여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박 실장에게서 들은 바로는 미영은 현재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청담 별장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태준의 고급 승용차는 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 섰다. 미영의 작은 집이 낡은 건물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 태준은 차 안에서 몇 분간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시절 미영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밝은 눈빛, 아름다운 미소, 다정함은 그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마음을 빼앗아갔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날들을 떠올렸다. 사장님, 아니, 태준 씨. 조수석에 앉은 박 실장이 돌아보며 태준을 불렀다. 박 실장은 태준을 현실로 불러냈다. 제가 같이 가 드릴까요? 아니, 혼자 얘기하고 싶어.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문을 열고 미영의 낡은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김미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 깜짝 놀라 문틀을 잡고 손을 떨었다. 당신, 태준 씨.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더듬거렸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왔소. 오랜만이요, 미영. 몇 분간의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은 태준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작은 응접실은 깔끔했지만 간소했다. 화려한 장식품은 하나도 없었다. 태준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은 소박했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곳은 그의 넓은 별장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미영은 태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을 꽉 쥔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잠시 후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예요? 대체 무슨 일로요? 태준은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수아 때문이요. 미영의 몸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 아이가 친딸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소. 한수아가 우리의 딸이 맞소?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윽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수아는 당신의 딸이에요. 25년 동안 숨겨왔어요.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의 인생과 우리 아이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영은 슬픈 눈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당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 집에서 일하던 시절,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거 기억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쓰라린 기억들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을 때 얼마나 화를 냈었는지 기억했다. 나는 그날 밤 쫓겨났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무서웠지만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면 당신과 내 아이의 삶을 망쳐놓겠다고 경고했으니까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태주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분노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미영은 태성건설을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좌판에서 물건을 팔고 집을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했다.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한수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는 똑똑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꿈도 컸어요. 하지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은 아이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아이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태주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미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는지 자책했다. 미영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수아가 태산을 만난 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이에게 태산을 피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이는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면 그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이가 민우를 만나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아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는 사기 음모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결과도 감당해야 했다. 그는 떠나기 전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약속하오, 미영. 당신과 우리 딸을 보호하겠소? 그리고 민우도 반드시 지켜낼 거요. 그 누구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겠소? 미영은 태준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부디 그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그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이, 민우와 한수아를 다가올 비극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서울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 한수아와 사랑하는 아들 민우를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과거로부터 남겨진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미영을 만난 후 한수아에게 진실을 폭로하고 그 후로 혼란에 빠진 두 아들, 특히 민우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던 자신을 비난할 수 없었다. 태주는 한수아가 그들에게 겪고 있는 일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그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그의 오랜 조력자이자 측근인 박 실장을 다시 찾았다. 박 실장, 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누구에게도
특히 민우에게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박 실장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준의 불안한 태도에 대해 이해했다. 그는 그의 명령을 따랐고 한수아의 어머니인 김미영에 대한 개인 조사자의 파일을 받았다. 태준은 파일을 훑어보면서 마주한 과거에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슬픔, 후회 그리고 배신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망이 있었다. 한수아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에 그는 그녀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싶었다. 태준은 김미영과의 만남 이후 그날 저녁을 식탁에 앉은 채 미영에 대한 생각으로 보냈다. 태준은 자신의 아들 민우가 한수아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힘들어졌다. 그는 민우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고 태준은 박 실장에게 한수아와 민우와의 다음 만남을 정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실장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우는 태준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난 엄숙한 표정을 보자 불안해졌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태준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아들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우 힘겨워 보였다. 이것은 우리 둘 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태준의 말을 듣자 민우는 긴장했고 태준이 다시 말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다. 한수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다. 내가 널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민우는 태준이 한수아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며 태준이 계속 이야기하게 했다. 수아는 태산이라는 남자와 과거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와 우리 가족을 이용하여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태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한수아가 그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얻은 증거들이 여기 있다. 태준은 한수아와 태산의 메시지와 사진, 심지어 한수아와 태산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담긴 파일을 민우에게 건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의 눈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태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랬어? 왜 그래야만 했어? 민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었고,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태준은 아들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아들아, 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줘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진정해야 한다. 민우는 태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진정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그의 눈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는 여전히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민우에게 그의 가장 큰 비밀인 한수아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한수아를 만났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픔과 슬픔이 그녀에게도 전달되었다. 수아, 할 말이 있어.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한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어? 무슨 뜻이에요? 한수아가 물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민우는 태준에게서 받은 파일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설명해줘, 이게 다 뭐야? 태산과 함께.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을 했어? 한수아는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요.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이게 전부인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민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태산과 함께 당신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수아가 울먹였다. 민우는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알아요. 한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믿어줘요. 태산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때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아, 정말로 민우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와 태산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너와 민우 모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민우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수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마치 곧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것만 같았다. 수아.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민우의 이복 여동생이다. 태준의 말은 폭탄과 같았다. 민우와 한수아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한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태준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다. 너희 둘 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거야. 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수아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 밖으로 걸어 나갔다. 태준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비극 속에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수아는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태준의 친달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모든 믿음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민우와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한수아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를 포함한 누구와도 연락을 피했다. 그녀는 이용당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욕망과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탐욕스러운 젊은 여인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는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 민우의 슬픔에 잠긴 눈을 볼 때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 태준의 절망적인 눈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에게 한수아의 어머니인 김미영이 찾아왔다. 한수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돼. 네가 한 일을 직시해야 해. 엄마, 모든 것을 망쳤어요. 민우에게 상처를 줬고,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한수아는 흐느껴 울며 얼굴을 감쌌다. 미영은 딸을 안아주며 어릴 적처럼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너무 일찍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어.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야. 한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용서해 줄까요? 미영은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리고 너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해야 해. 용기를 내서 아버지와 민우, 그리고 태산까지 모든 사람을 직시해야만 해.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미영의 말은 한수아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속이고 이용했던 남자 태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수아는 태산과 과거에 자주 만났던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태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계속할 계획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를 부른 건가? 아니면 들키고 나서 무서워진 건가? 태산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비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수아가 태산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조종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진행하고 싶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태산. 나는 모든 진실을 박씨 가족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나 그들을 더 이상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태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그처럼 단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걸 잊었어. 무섭지 않아. 한수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에는 없었던 확신이 자리 잡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모든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태산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협박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쉽게 조종당하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나를 거부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태사는 불쾌한 듯이 자리를 떠났다. 그는 한수아를 잃은 것을 분해했지만 그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상과 결별한 후 한수아는 민우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회피할 수는 없었다. 민우는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왔군요. 당신이 다시 나를 만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수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민우 씨, 당신이 나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과거의 힘든 일들과 태산에게 조종당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가 민우를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에게 진심으로 잘 대해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네요. 민우는 한수아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픔과 절망으로 마음이 갈등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사랑은 아직 살아있을까? 당신이 날 이용하려고 접근했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줘. 한수아가 울먹였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수아.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한수아는 태준을 만나기 위해 청담 별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은 집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한수아는 태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없어요. 태준은 한수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아, 내가 당신 어머니를 떠나보내도록 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실수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실수로부터 일어서야 한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이제부터 올바른 삶을 살고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한수아는 전에 경멸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헌신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 명예를 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한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삶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나를 믿어준 아버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어머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민우 씨. 당신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자 태주는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옛 상자에서 미영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고 그는 그 여인을 잃게 된 자신의 실수를 떠올렸다. 태주는 미영의 사진을 손에 들고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미영아,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미안하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소. 한수아를 지키겠소? 우리의 가족을 지키겠소? 당신이 내 옆에 없더라도 나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오. 태준의 마음에는 전에 있던 무거운 후회가 아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저녁, 민우와 한수아가 태준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모두가 함께 식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태주는 식사를 시작하며 말했다. 오늘 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함께 한 모든 일들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으면 한다. 민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감성적이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나아질 거라는 것을 믿어요. 한수아는 태준과 민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아버지. 민우 씨,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약속해요. 저는 지금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게요. 태주는 두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달빛이 청담 별장의 정원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빛 아래에서 과거의 파편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가족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었다. 서울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어나고 청담 별장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태주는 정원으로 나와 정원을 산책했다. 그곳은 이제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곳이 되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한수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태산의 음모, 그리고 그가 쌓아온 가족 관계가 깨지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는 폭풍우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민우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왔다. 그는 태준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우는 전에 없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봤다. 때로는 고통이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자선단체에서 한수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동안 행복을 느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와 제잘거렸다. 수아 언니. 우리에게 이야기 좀 더 해줘요. 한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우리 먼저 포장부터 끝내야지.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게 일을 도왔다. 그들을 보며 한수아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인정받거나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진실한 삶을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일기를 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았다. 아버지, 당신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우 씨,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당신을 항상 존경할 거예요. 오후, 태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태준과 김미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과거의 추억들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미영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 태주는 미영의 사진을 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미영아,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소.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소. 나는 수아를 지킬 것이고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나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오. 그의 마음은 무거운 후회에서 벗어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민우와 한수아는 태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별장으로 돌아왔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모두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은 식탁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말했다. 오늘 밤, 나는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저 너희 모두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민우는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한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민우 씨, 저는 많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가 받은 기회를 값지게 사용할게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달빛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갔다. 민우와 한수아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는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가 꿈꿨던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태주는 별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이루어진 깨진 조각들을 이용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